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96만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딱 1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나간 소액 주주 숫자입니다. 정확히는 96만 4,283명. 잠실 야구장을 20번 꽉 채워도 모자라는 인원이에요. 근데요, 이분들 사실 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겁니다. 10만 원대 후반에 물렸다가 주가가 오르자 이때다 하고 탈출한 거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에만 125% 넘게 뛰었고 올해 초엔 22만 3천 원 고점까지 찍었으니까요. 손해보던 사람이 본전 이상 찾으면 파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오늘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18만 3,500원. 고점 대비 약 18% 빠진 자리예요. 다행이다, 잘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올렸어요. 현재가 대비 무려 7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26만, 27만이 난무하던 여의도에서 32만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지금 96만 명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누군가 조용히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군가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오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뜯어드립니다. 첫 번째, HBM사. 엔비디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 두 번째, 3월 배당 나길. 매년 반복되는 수급 패턴. 세 번째, 16조 소각. 주가 하방을 받치는 안전핀. 삼성전자를 이미 던진 분도, 아직 들고 계신 분도, 지금 사야 하나 고민 중인 분도 끝까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지난 몇 년간 HBM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스트 탈락생이었습니다. AI 메모리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폭발했는데 그 과실을 거의 다 가져간 건 SK하이닉스였어요. 삼성전자는 HBM3 납품 경쟁에서 밀리면서 기술력 퇴보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주가가 5만 원대로 추락했던 게 그 시기예요. 그런데 올해 2월 12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 착화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날 주가가 하루 만에 6.44% 급등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신제품 나왔다는 뉴스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성능 숫자입니다. HBM4의 핀당 전송 속도 최고 초당 13GB,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이 초당 11GB였는데 그걸 여유있게 넘어버린 거예요. 국제 반도체 표준 기준인 초당 8GB보다 46% 높은 성능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권장 사양이 RTX 4000 시리즈인데 5000 시리즈로 들어간 셈이에요. 기준선을 통과한 게 아니라 여유있게 뛰어넘은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나? 엔비디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최종 품질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물량 먼저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삼성한테 요청한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 삼성이 엔비디아 테스트에 일희일비하던 입장이 단 한 세대 만에 역전됐다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엔비디아 입장에서 SK하이닉스 한 곳에만 HBM 공급을 의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구도예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사가 하나면
가격 협상력도 없고 공급 차질 리스크도 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2026년 공급 물량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HBM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4%, 삼성전자가 28%를 차지할 거라고 봐요. 둘이 합쳐서 82%. 사실상 이 시장을 두 회사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이건 시작이에요. HBM사부터 7세대 제품까지 로드맵은 이미 잡혀 있거든요. 3월 중 미국 세너제이에서 엔비디아 개발자 대회 GTC 2026이 열립니다. 여기서 삼성 HBM사가 탑재된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이 공식 공개될 예정이에요.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무대 중앙에 다시 올라서는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기술 사이클을 미리 봅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개미가 주가 등락에 지쳐서 팔고 나간 그 자리를 기관이 왜 지금 조용히 채우고 있는지, 이게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달력에 날짜 하나를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3월 31일. 이날이 삼성전자 1분기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돼요. 단 주의할 게 있어요. 결제에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 이틀 전인 3월 27일 금요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월 28일에 사면 이미 늦어요. 이번 1분기 예정 배당금은 주당 566원, 5월 20일 지급 예정입니다. 지금 주가 18만원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순 배당 수익률이 약 3%예요. 은행 이자보다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이걸 꼬박꼬박 줍니다. 국내 대형주 중에서 분기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배당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 좀 받는다가 아닙니다.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면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잠급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전에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급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배당 나길 이전 3주 동안 매물이 줄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패턴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배당락 이후에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반 종목들은 배당락이 지나면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달랐거든요. 지금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배당 기준일까지 3주도 채 안 남았고 실질 매수 마감일인 3월 27일까지는 딱 10영업일 남은 시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배당을 챙기려면 지금부터 물량을 잠가야 합니다. 실제로 3월 9일부터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신호가 포착됐고 3월 10일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9.2%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분해야 해요.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로 외국인이 6조 8천억을 던진 건 노이즈예요. 이벤트에 반응한 단기 수급 충격입니다. 반면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물량을 다시 잠그는 건 시그널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패턴이거든요. 개미는 노이즈를 보고 팔고 기관은 시그널을 보고 다시 들어옵니다. MSCI 리밸런싱 영향이 있는 2월 말부터 내 마녀의 날이 있는 3월 중순까지는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 왜곡에 의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때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건 기업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수급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외국인이 다음 분기로 포지션을 넘기면서 다시 잡으면 상승세가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돼요. 배당락 전에 탑승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6월 30일 기준일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분기 배당을 꾸준히 하는 종목에서 배당 사이클을 모르고 투자하는 건 버스 시간표를 모르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스는 제 시간에 옵니다. 탈 준비가 된 사람만 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숫자 하나로 시작합니다. 16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에요. 그 4분의 1을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 사서 없애는데 그냥 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지난 3월 10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유 자사주 1억 543만 주 중에서 8,700만 주, 비율로는 82.5%를 소각한다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요.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피자 8조각짜리를 6조각으로 자르면 한 조각이 커지는 것처럼요.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6조라는 규모가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이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 건 사실상 처음 수준입니다. 이 소각의 배경을 읽으면 회사가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짓이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33% 늘어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얼마냐면 키움증권이 38조 원, KB증권이 40조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난해 4분기에 20조 원 찍었을 때 다들 놀랐는데 한 분기 만에 거기서 또 2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하나증권이 최근 리포트에서 흥미로운 계산을 내놨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에 쓸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92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389% 증가한 규모예요. 이 재원을 배당과 자사주 취득에 쓰면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 381%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81%. 이 숫자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 사이클이 그만큼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에만 37조 7천억 원을 썼어요. 역대 최대 규모. 설비 투자도 52조 7천억 원. 지금 벌어들이는 돈을 미래에도 계속 벌기 위한 기반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잘 된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KB증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공급 확대는 2027년까지 제한적일 것이라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오는 구간, 이걸 반도체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증권은 이 흐름을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기 대규모 IT 투자 사이클이라고 표현했어요. 16조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돈 넘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다 회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주가 하방을 바치는 안전핀이자 지금 실적 사이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가볼게요. 지금이라도 다시 살까요? 먼저 이 판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하나증권이 229조 원, KB증권이 220조 원, 키움증권이 200조 원입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올렸어요. 현재 주가 18만 3,500원 대비 60% 이상 오를 여지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한 말도 있어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배.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는 타이밍은 흔하지 않습니다. HBM사로 기술력을 증명했고, 엔비디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잠금 구간이 열려 있고, 16조 자사주 소각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주주 환원이 하방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다 사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단기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MSCI 리밸런싱 물량이 3월 중순까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감수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시차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은 지금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보고 기관은 3개월 후, 6개월 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8조에서 40조 원 수준으로 나오면 지금 주가는 그 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에요. 그걸 기관은 알고 지금 조금씩 담고 있는 겁니다. 96만 명이 팔고 나간 자리를 누군가는 조용히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으실 건가요? 오늘 얘기 딱 3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먼저 손 내민 만큼 기술력은 확실히 돌아왔다. 둘째,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수급이 다시 잠기기 시작했다. 셋째, 16조 소각이라는 전례 없는 주주 환원이 하방을 바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 지켜보고 계신 쪽이세요? 아니면 다시 담기 시작하신 쪽이세요?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견이 다음 영상 주제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